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인천을 합격했고 사수를 했던 장수생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합격 후기가 물론 초수 재수분들도 활용하시겠지만 장수생분들도 이제 들으면서 공부 방법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기별 공부 방법으로는 사실 1, 2월 같은 경우에는 장수생들한테는 이제 손이 많이 안 잡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간 강사 일을 구하면서 공부 계획을 전반적으로만 짜고 또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반기 공부기 때문에 하반기 공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용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출 영역별 자료나 서양이나 국악, 악보를 한 번에 모아놓는 자료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은근히 하반기에 공부를 빠르게 돌릴 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심화반도 들어가고 그래서 공부를 꼼꼼히 한 바퀴 돌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거는 매해 그랬지만 한 번씩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간은 들지 않아서 대신 처음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하게 한 바퀴 돌리는 거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강의에서 들은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또 개론서나 기출을 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론서에 단권화하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랑 달랐던 점은 제가 원래는 뭐 열품타나 이런 걸 활용하면서 시간 채우는 거에 엄청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 강사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확실히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집착하는 걸 버리고 한 달, 일주일, 하루 이렇게 분량을 정해서 하루하루 그 양을 해결하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같은 경우에는 기출반도 시작되고 이미 영역도 어느 정도 한 바퀴 돌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출은 공부할 때마다 계속 영역별로 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제 그 교육평가원에 가면은 기출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영역별로 다 또 만들어 놨거든요, 따로. 그래서 내가 오늘 만약에 국악에서 뭐 정악을 한다. 그럼 정악 부분 파트를 쫙 다 한번 훑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 8월 때는 또 친구랑 짝스터디를 해서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루에 3개 이상 퀴즈 내기를 해서 내가 놓쳤던 부분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나누면서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을 넘어가면은 사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가 되면 뭔가 내가 모르는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해지고 또 중요한 것보다 뭔가 자꾸 지엽적인 거를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해서 일단 좀 진정하면서 모의고사 풀면서 시간 분배하고 시험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또 문제 푸는 전략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은 복습하고 또 까먹은 부분은 계속 암기하면서 좀 차분하게 마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천을 봤기 때문에 인천이 또 워낙 조금 뽑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그 2차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뭔가 학원에 물어봐도 경기랑 서울은 자료가 많은데 인천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에 대한 방법을 좀 세세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수업 시험도 그렇고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스터디원들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과목 같은 지역 분들을 구해서 많이 하는데요. 서로 배울 점이 있어야 빨리 늘고 성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1차 발표 전에 했던 분들은 성격이 많이 안 맞아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안 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1차 발표 후에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게 상호 보완되는 분들을 만나서 되게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하는 걸 좋아하고 또 남들 앞에서 좀 안 떠는 척 하는 거를 잘하는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답변도 많이 알려주시고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강사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랑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학교를 빌려서 실제 면접장처럼 세팅해놓고 연습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더니 사실 실제 시험장 가서 별로 많이 떨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학교에 남아 계시는 쌤들 앉혀놓고 연습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맞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평가원 지역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문제 난이도가 쉽고 문제들이 구상형 1, 2, 3 즉답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주제가 나올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답변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에서는 유창하게 또박또박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 주변 합격자 친구들도 보니까 답변을 조금 틀리게 하더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면 면접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안 끊기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 많이 연습했습니다. 예를 들면 A, B 교사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자신의 교직관을 말하는 문제에는 저는 A 교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러한 교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교사는 학생을 뭐뭐하게 성장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에 따른 저만의 답변틀을 다 만들어 놔서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오면 딱 바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연습했더니 실제 시험장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1차 발표 전에는 행복한 교육이라고 이제 그 행복한 교육 PDF 이렇게 치면은 매월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 잡지가 뜨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답변 재료를 모았습니다. 요새 교권 이슈, AI, 에듀테크, 학생 중심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잡지를 읽으면서 도입이나 예시에 쓸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서 요약하는 걸 많이 했었고요. 1차 발표 후에는 이제 각 시도교육청별로 시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천에 나온 그 새로 나온 시책들을 보면서 답변에 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그런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귀에 쏙쏙 들리는 문장들을 활용하면 답변도 풍부해지고 듣기에도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평가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책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문제 답변에 시책이나 과목 같은 걸 녹여서 이야기하면 확실히 귀에 잘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올해 AI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천 시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현재 우리 교육은 AI와 인간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이거를 엄청 혼자 연습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도 딱 AI가 나와서 도입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니까 그 심사하시던 면접관 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상형이 3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3문제 중에 1문제 정도는 답변 후에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 포부를 이야기할 때 인천시청의 교육 그거를 활용해서 결대로 올바로 세계로 나아가는 인천시청의 교육 방향처럼 저 역시 인천시 교육청의 일원이 된다면 학생을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책을 활용한 그런 마무리를 딱 해서 뭔가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을 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장학사님께 피드백 받을 일이 있었는데 모의 면접을 이제 할 때 받았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니까 되게 깔끔하고 잘 들린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시간 남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묻는 거에만 딱 깔끔하게 이야기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의 경우, 수업 실현은 보통 같은 과목, 다른 지역 친구들이랑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우선은 잘하는 친구들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게 잘하는 사람이 끌고 가지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인천은 사실 보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 스터디원들 구하는 게 쉬운데 약간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이 많아서 스터디원 확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분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이제 1차 끝나고 빨리 영입하는 것도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수업 시련은 사실 학부 때부터 자신이 있었는데 시간 강사 일을 하면서 그게 이제 수업 시연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연에서 가장 점수를 잘 받는 거는 사실 이게 20분 동안 혼자 끌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내가 이 면접관을 웃기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사실 그 면접관 분들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무조건 활기차고 밝게 재밌게 수업 시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1차 공부할 때 교과서를 많이 봤어서 실연 때는 따로 공부하진 않았는데 초수 재수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많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 내용을 많이 봐서 내용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저희가 전공해서 공부하는 용어랑 교과서 용어가 살짝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도막 형식, 뭐 두도막 형식, 발음 맞춤, 반 맞춤, 그리고 뭐 내림 나장조 이런 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용어를 쓰는지 파악하고 수업할 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학생 보통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수업하는 걸 연습하는 건데 거기서 뭐 C 메이저 알지? 뭐 반종지 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피드백이 들어와요. 애들이 어려워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스터디원들이 다 활기차고 준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서 서로 아이디어 공유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요새는 올해 시험 문제도 실제로 그렇게 나왔지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문제를 받아도 뭐 패들렛이나 구글 클래스룸, 뭐 띵커벨, 구글 크롬 뮤직랩, 뭐 플립 러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실제 교육 현장에 가도 이런 거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차 발표 전에는 음악 교수 학습의 실제 책을 활용해서 기출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1차 발표 후에는 여러 영역을 연습해보고 싶어서 친구들과 뭐 문제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교환하면서 다양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 20분을 어떻게 뭐 경기도는 15분이지만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나 조금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습 전에 보통 이제 수업 시연 틀이라는 거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동기, 유발, 뭐 도입, 모둠 활동, 순회지도, 그다음에 정리 이렇게 크게 5가지 부분 나누고 또 영역별로는 가기감창 이렇게 나눠서 다 틀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면 도입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오늘도 음악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음악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모든 활동 시에는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같이 정했던 규칙을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 줄임말 같은 거를 뭐 정해서 외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현장에 가서 엄청 이렇게 열심히 외쳤는데 면접장에서도 면접관 분들이 엄청 엄한 표정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막 구호 외치니까 그때 한번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좋아지는 걸 느껴서 뭐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정말 다양하게 연습을 해뒀었는데요. 뭐 이제 모든 활동 같은 경우에는 1, 2, 3, 4조 이렇게 나눠서 뭐 1조는 어려워하는 조, 그럼 2조 같은 경우에는 뭐 또래 교수를 활용한다든지 뭐 애들끼리 알려주게 시킨다든지 아니면 음악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피드백 주고 같이 연습해 본다든지 이런 걸 했고 2조 같은 경우는 잘하는 조로 설정해서 잘했으니까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심화 과제를 준다던가 이렇게 했었고, 3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듬 활동하다 갈등이 생긴 조, 그러면은 갈등을 서로 학생들끼리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지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거는 모의 수업 시연 하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시간이 뭐 남을 때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는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열심히 뭐 노력해서 발전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뭐 칭찬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뭐 설정해 두고 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기도는 다문화가 많으니까 다문화 학생을 뭐 지도하는 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올해 실연 문제가 피드백만 거의 15분 넘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왔었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문제를 받고 당황했지만 그 평소에 이제 피드백을 다양하게 연습해뒀기 때문에 그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많이 연습을 안 해뒀으면 되게 우왕좌왕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수업은 다른 실연들과 다르게 가장 중요한 게 실험 중심 수업이 되어야 돼요. 보통 이제 자료로 악보가 많이 나오는데, 악보가 있으면 그 수업 조건에 뭐 노래 불러라라는 얘기가 없어도 무조건 불러주고 무조건 뭐 연주하는 척 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쳐줄게 하면서 연주하는 척을 하면서 했습니다. 확실히 그 작은 거라도 부르면서 했을 때 사람들이 확 집중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국악을 시연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도 육자배기 막 아리랑 막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하니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다른 어떤 실기나 면접보다도 사실 저는 수업 시연이 가장 떨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20분 내내 저 혼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떨려서 막 목이 마르고 가만히 서 있는데 심장이 엄청 뛰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떨렸는데, 이제 시험장 가서는 그 수업 시연 틀 뽑은 거를 계속 보면서 진정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시험 들어가기 전에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내가 떨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20분 동안 미친 사람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엄청 그냥 텐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차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방법은 어쨌든 2차는 음악은 실기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시연도 그렇고 남들 앞에서 잘하는 척, 못해도 잘하는 척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사실 제가 떨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채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해 보이면 최대한 그냥 점수를 잘 주려고 하고, 내용이 아무리 충실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그 당일날 떠는 모습이 보이면 확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고 보여주고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쓰라고 해서 또 썼는데, 저는 아무래도 장수다 보니까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멘탈 관리가 가장 힘들었어요. 항상 그 1차를 3번을 1점 차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했던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만큼 멘탈 관리랑 건강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수 이상부터는 저는 일병행 하는 게 리프레시도 되고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교 가보니까 학생들도 예쁘고 왜 내가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꿈을 좀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생각해 두었던 거는 면접 답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땐 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어요. 뭐 일주일 중에 그래도 하루 정도는 친구들 만나서 뭐 힐링하기도 하고, 뭐 친구들 시간 안 되면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 1년을 쭉 끌고 가야 하는 마라톤 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엄청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수험생이라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3번씩 러닝을 많이 했습니다. 꾸준히 1년 동안 체력을 쌓아두니까 이게 확실히 하반기에 엄청 도움이 돼요. 막 남들 이제 힘들어서 응급실 가고 링겔 맞을 때 저는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론적 지식을 장수를 할수록 아무래도 좀
많이 쌓이게 되는데 좀 중요한 게 뼈대를 항상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뼈대를 기준으로 심화 내용을 항상 붙이듯이 공부를 하려고 했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여름쯤 되면은 슬럼프가 무조건 옵니다. 뭐 5월, 6월 아니면 7월, 8월 이럴 때 무조건 오는데 공부가 안 될 때는 그냥 공부를 하면 됩니다. 슬럼프는 당연히 오는 건데 이때 안 하면은 저만 손해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은 오늘 좀 안 되네 하면서 그냥 분량 정하고 하려고 했었고 그냥 꾸준히 오늘 할 거를 해나가다 보면은 또 잘 안 됐던 것도 뭐 이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막 힘들잖아요. 뭔가 나 안 되면 어떡하지? 올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울 거면 1차가 끝나고 울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울지 말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결과가 나왔는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으면 그때 울자 하면서 약간 좀 스스로를 좀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1차 끝나면 이제 2차 끝나고 울자 이러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게 이 시험이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된다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은 국악이랑 음교론이 좀 어렵잖아요. 막연하고. 사실 서양 음악은 처음에만 뭐 양이 많지 하다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국악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국악 이런 게 뭔가 내가 약한 것 같고 하니까 그쪽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3년 내내 그랬었고. 근데 이게 항상 나중에 점수가 나오고 보면은 의외로 어려운 문제는 막 머리를 쥐어 짜내고 해서 맞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디서 점수가 다들 많이 나가냐면 교육과정이랑 화성학 쉬운 문제, 막 실수, 그리고 뭐 기초 악전, 막 나타낸 말 이런 거에서 많이 나가요. 근데 저는 항상 1점 차로 떨어졌었는데 이런 허무한 데에서 점수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려운 문제에서 틀리면 멘탈이 안 나가는데 그런 남들 다 맞추는 데서 틀리면 멘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편식하지 말자 하는 생각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전을 진짜 꼼꼼히 봤고요. 그리고 나타낸 말에 거의 한이 맺혀서 이제 막판에는 3일에 한 번씩 다시 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일 외우기 싫기 때문에 뭐 어디 이동할 때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 그 제일 하기 싫은 공부, 교육과정이랑 교육학을 그냥 아예 아침 시작할 때 루틴을 교육과정 노래 불러서 외우고 교육학 2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학처럼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 하면서 자신감을 기르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희원쌤 화성대입반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책을 계속 복습하면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시험장 가서 막 크게 모르는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럼 이건 남들은 다 모르는 거니까 틀려도 된다. 대신 뭐 기초 악전이나 쉬운 거에서 절대 틀리지 말자 하면서 풀었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공이 그래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심심할 때가 없으시겠지만 교과서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올해 킬러 문제였던 꾀꼬리나 북청 사자노름 뭐 이런 문제들 다 교과서를 평소에 자주 그냥 훑어봐서 다 맞았었고요. 이론서 그 복습하고 한 파트 공부가 끝나면 그 관련 개론서나 교과서를 읽으면서 또 단권화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화장실에서 심심할 때 국립국악원 블로그 구경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뭐 올라왔는지 약간 킬러 문항으로 나올 만한 거 없나? 이렇게 구경하면서 하는 것도 은근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에 도움이 된 그 희소 강의랑 교재 활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서정팀이 제일 좋은 점이 항상 그 기본 뼈대를 잘 잃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뭔가 다들 두 선생님 다 구조화를 엄청 잘해주셔서 장수생일수록 사실 하반기 가면 사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빠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기초를 꽉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살을 붙이면서 심화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악 같은 경우는 사실 초수 재수분들이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서민정 쌤이 국악 이론 이런 거를 엄청 쉽게 잘 알려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 또 국악에 대한 활용 능력도 많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서양반 같은 경우에는 희연쌤 책의 내용을 단권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희연쌤 책이 진짜 신기한 게 양이 되게 적은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장수를 하면 할수록 책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되게 이렇게 얇은데 다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항상 구조화를 정말 잘해주셔서 서양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게 항상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분석이 또 중요한데요. 기출이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쓱 지나갔던 게 나중에 또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악보도 막 재활용이 많이 되기도 하고 여기 잠깐 언급됐던 게 완전 메인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 거를 저는 시험을 여러 번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서정팀 강의만큼 기출반을 세심히 봐주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열심히 듣고 복습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서정팀 강의의 꽃은 저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4년 내내 그 서정팀 모의고사로 계속 했었는데 진짜 소름인 게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시험 점수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항상 2점 차 내로 플러스 마이너스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했고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도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정팀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제 그 푸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 뭐 앞에 풀다가 뭐 어려운 거 나오면 넘어가면서 풀지 뭐 이런 거나 시간 분배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연습했더니 실제 시험에서 진짜 시간도 많이 남았고 분배를 굉장히 잘하면서 검수할 시간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정팀이 되게 선생님들이 소통이 잘 되세요. 질문 물어보면은 거의 바로 답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카페에 질문 남겨도 오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려도 전화로 오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답변을 드릴 수 있던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쓰라고 해서 써봤는데 저는 사실 장수생분들이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수를 했어서 그런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가 더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초수, 재수도 엄청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할지 압니다. 이 시험이 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언젠가 끝이 날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공부할 때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 항상 들었었는데 저는 항상 그 명언을 항상 새겼어요.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해나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했는데 뭐 여러분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을 굉장히 장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실패가 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과정이 된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음악 임용 준비하는 모든 분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성취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